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용산 꼭 무덤 같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했던 말입니다. 네, 어제 첫 인선을 직접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 발표하기 전에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 아무것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예. 이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인사하려면 서명을 해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 시스템도 없고 심지어 손으로 지장을 찍으려고 해도 인주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업 공무원들을 다 복귀시킨 모양인데 원대 복귀를 전원 복귀하도록 명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줬을 뿐 아니라 준비 자체를 안 해놔서 업무를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게 그 직업 공무원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늘공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부처에 소속돼 있다가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정치권에서 넘어가는 소위 말하는 어공,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어공하면 이제 어쩌다 공무원, 즉 정무직 공무원들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고요. 근데 정무직 공무원들은 이제 그 다음 그 정권 교체가 되면 다음 대통령 임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만둬요. 네. 알아서 한 하루 이틀 전에 다 그만두고 네. 이제 늘공들은 남아 있게 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통은 이제 이 막바지에는 휴가를 좀 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대기 발령돼 있는 경우들도 있대요. 왜냐면 이제 어느 보직을 받을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어공뿐 아니고 늘공들도 사실은 이제 청와대나 대통령실을 다녀오면 그 정부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위에서 인사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 눈치도 좀 봐야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 발령돼 있고 휴가 가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일단 돌아와라라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자 자체는 어제부로 복귀였대요. 아니, 새 대통령이 들어오면 당연히 복귀해서 인수인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어떻게 비어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뭐 대기 발령 가거나 휴가 가거나 이런 건데 아무도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협조가 좀 안 됐다, 이런 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제기를 한 겁니다. 사실 뭐 예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좀 있긴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아까 인선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초대 총리, 그 원래 거론도 됐었는데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목도 받았는데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어요. 임명이 됐죠. 그러니까 3선이고 1973년생입니다. 네. 역대 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가장 젊어요. 70년대생은 처음입니다. 음흠.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인데 그 비례대표하고 외교관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장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고요. 그다음에 경호처장에는 황인건 전 육군대장,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 대변인에는 강유정 의원 비례대표입니다. 네. 이 가운데 국무총리,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네. 임명이라고 안 하고 일단 지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 6명 인선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보면 특징이 민주당 의원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측근 의원들을 기용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재명 표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나 또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지선 대비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지방선거요? 네, 이게 뭐 좀 빠르긴 한데 김민석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서울시장을 계속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무총리 다음에 서울시장 수순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고, 그다음에 강훈식 실장도 이게 지금 국회의원직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구가 충남 아산을이거든요. 네. 혹시 지선 때 충남지사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아하. 그리고 공식 발표는 아니었는데 제가 어제 뭐 그 보도를 했던 게 그 박관천 경호처 차장 내정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장은 공식적으로 임명을 한 거고 차장은 내정된 걸로 보이는데, 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출근을 했대요. 박관천 그 내정자로 보이는데 어떤 인물이냐면 그 지금 민주당에서 신속대응단 부단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선대위 신속대응단 부단장. 네, 그리고 그 경찰 출신인데 예전에 정윤회 문건이라고 해가지고 기억나죠. 박관천이라는 인물은 정말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맞습니다. 예. 그때 박근혜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 소위 말하는 비선 실세들이 누군지를 문건을 작성했고, 이 문건이 보도가 되면서 뭐 이후에 이제 재판에도 넘겨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 생각해 보면 경호처장하고 경호처 차장, 그러니까 투톱이잖아요. 네. 투톱이 다 모두
비경호처 출신이라는 그렇게 거예요. 되네요. 예. 이게 결국 경호처를 견제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흐름상 보면은 체포영장 집행저지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 논란도 많이 있었잖아요. 음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경호처를 좀 개혁하거나 견제하겠다 이런 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어제 좀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많았는데 원래 대통령이 딱 되면은 그 경찰 경호가 딱 끝나요. 그러니까 후보 시절까지는 경찰이 경호를 하거든요. 아. 근데 경찰 대통령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경호처가 전담을 해가지고 경호를 맡게 되는데 예. 어제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은 경찰이 전담 경호를 유지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예요? 이 얘기는 이제 역대 처음 있는 일인데 예. 경호처가 일단은 근접하지 마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호처 인물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난 그냥 경찰 경호 받겠다 이런 건 거예요? 인사 검증할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인사 아. 검증을 해보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면은 이제 근접 경호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그 이제 그 취임 행사 같은 것들 쭉 보니까 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이 경찰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대통령 경호 자체는 경호처가 쭉 해왔던 거고 그렇죠. 예를 들면 차도 없답니다. 그 차 지금 이제 벤츠 있잖아요. 마이바흐. 경호 차량. 네, 그 예, 차도 경호처 거거든요. 그래서 음. 장비 같은 것들도 다 경호처에 있고요. 그래서 섞여는 있는데 일단은 경찰이 같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인 거고. 그래서 어제 경호관들 사이에 묘한 이렇게 신경전 같은 게 보이는 장면도 화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묘한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몸을 좀 밀치고 이런 과정들이 묘한 있는데. 정도가 아닙니까? 예, 그 일단 로텐돌에서 예. 그 경찰하고 경호처가 몸싸움이 살짝 있는 거는 화면에 포착이 됐고요. 예. 제가 따로 들은 거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멱살잡이 비슷하게 있었대요. 그래요? 예, 자리 위치 선정하고 뭐 이런 과정들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럼 이런 과정들은 결국에는 경호처가 경찰을 좀 견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크게 경호를 더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영역이 너무 넓어지니까요. 근데 네.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게 조직 생존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좀 자신들의 영역을 침투한 거네요. 말하자면 그 입장에선. 그래서 연결해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어제 또 그 최초로 22 경호대라고 해서 경찰 소속 경호부대가 있거든요. 네. 여기가 또 빠졌습니다. 원래 뭐 101단, 202단, 22 경호대가 있는데 이 경호처에서 22 경호대를 빼버렸어요. 이것도 일종의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첫날 메시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메시지 중요하죠. 네, 어제 취임식은 안 하고 간략하게 취임 선서를 했거든요. 예. 거기서 연설을 했는데 이게 취임 사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에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이었습니다. 강조점을 알 수 있는 게 성장을 22번 언급하고 경제를 12번 언급을 그럼 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성장이에요? 네, 뭐 어. 대표적인 표현 하나 전해드리면 기업인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도 5번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논리 구조를 보면은 꾸준히 후보 때부터 얘기를 해왔던 건데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통합이 이뤄진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 있어요. 이 성장을 위해서 탈이념 실용주의를 하겠다. 이제 이런 논리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뭐 보수 정당도 표방하고 흑묘 백묘론 같은 것들도 얘기를 쭉 해왔잖아요. 네. 어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낡은 이념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경제 강조했던 만큼 곧바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 바로 회의를 주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작은 발상도 언제든 제안해달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를 전달했다 그래요. 참석자들한테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경기도시 국정 운영 방식입니다. 아, 당시에 그래요? 뭐 사무관이든 이렇게 낮은 직급의 공무원들도 의견 내면 곧바로 막 채택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 돼서도 그 방식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어제 상황들 쭉 브리핑해 주셨는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디 주목하세요? 예, 뭐 취임사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유세 기간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을 이제 다시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통합 얘기를 했고 네.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문제와 대한민국의 문제가 있다. 시장주의적 실용주의 정부가 되겠다. 통합의 정부가 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예상됐던 바고 꼭 좀 뭐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은 꼭 좀 이 취임사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끝까지.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3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 인권, 공정, 연대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예, 이대로만 좀 따랐어도 나라가 이 꼴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꼭 그 취임사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일련의 일들을 보면은요. 지금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소위 말해서 윤석열 묻은 이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신상필벌도 하고 견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조금만 풀어주신다면,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증 전에 뭐 기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내란 비상계엄과 관련된 거에서는 확실히 좀 선을 긋겠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어제 이제 국무 강요들이 예. 다 국무위원들이 싹 이제 사표를 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것만 수리를 했거든요. 다른 국무위원 것은 일단 반려했어요. 왜냐 국무회의가 11명 이상이 돼야지 열리니까 돌아가니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거는 검찰 못 믿겠다. 법무부 장관 특히 이제 내란 다음 날 비상계엄 다음 날 이렇게 안가 회동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제 이게 이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경호처 내부에서 아까 전에 그 박순봉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은 경찰의 22경찰 경호대가 취임식의 경우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동원이 되거든요. 네. 원래 근데 경찰도 있고 군도 있고 경호처가 여기를 지휘도 하고 협조도 하면서 이렇게 취임식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그럼 22경찰 경호대를 왜 경찰을 뺐냐 경호처가. 이게 뭐 경찰 견제도 있는데 지금 아직도 그 소위 말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은 그때 예전에 올해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이제 관저에서 체포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구속영장 집행하려고 했을 때 그때 경찰의 21경찰 경호대는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광호 전 본부장의 입김이 지금 있는 거 아니냐, 경호본부장에.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지금 경호처에 대한 불신들 이런 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과거 정부에 일했던 사람이라고 다 싹 물갈아 버리겠어, 다 문제야, 이런 건 당연히 아닐 테고, 다만 경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근접해서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이렇게 철저히 보는 거겠죠. 예, 그리고 용산이 무덤 같다 얘기한 것도 큰 틀에서 비슷한 맥락이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일으키고 탄핵되고 한 게 거의 6개월이잖아요. 그럼 용산 직원들은 뭐 했냐 그동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파견된 직원들은 다 복귀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순장조처럼 된다. 이거 있다가는 찍혀서 윤석열 사람으로 인사도 이제 불이익 받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공무원들 예, 말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뭐 했냐, 사실상 이거 증거인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아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국정에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었으면은 공무원들이 남아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거에 맥락은, 이 사람들 이거 싹 없애버렸네, 약간 이렇게 이제 해석됐을 때 그런 뉘앙스를 담을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도 하나는 이제 용산에서 일단 직무를 보지만은 청와대로 조만간 옮기겠다라는 얘기도 이미 공약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6개월 안에 청와대를 일단 간다는 거잖아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사가 걸리니까 그 기간만 있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환기시킨 것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문책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 다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측근들을 좀 많이 기용하는, 그리고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도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통합의 정부 얘기하고 폭넓게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배치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인사가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측근들을 많이 쓰는 거 아니냐 비판도 있어서 좀 깜짝 인사 기용 얘기도 여러모로 뭐 보완적으로 좀 나오고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평소에 손발에 맞춘 사람들을 지금 기용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민주당 쪽이나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역대급 수사 시작. 오늘 국회 본회의와 관련된 얘기죠. 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3대 특검법이라고 하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뭐 안 하니까 그냥 네. 빠르게 다 처리가 되는 거네요. 네, 민주당이 통과시키면 다 특검이 도입이 바로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좀 취재를 해보면 흐름이 좀 흥미로운 게, 그 수사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예. 검찰, 공수처, 그리고 뭐 경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요. 지금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네. 특검이 시작이 되면은 수사 내용들을 다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이 수사기관들의 보도가 안 나오면은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특검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그 의미는 아. 뭐냐면 이 조직들이 우리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요 정도 성과를 낸 상태에서 보내는 거다. 뭐 이런 걸 좀 표시하고 싶은 게 아니냐? 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세 곳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뭐 부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보도들이 되게 산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음. 압수수색했다 아니면은 뭐 지금 건진법사 관련해서는 뭐 박스를 찾았다, 영수증을 찾았다 네, 이런 네. 것들은 되게 작은 건들인데 예. 이런 것들이 쭉 보도 나오는 흐름도 이제 같이 짚어보시면 좋을 것 그렇게 같고요. 되는 거군요. 민주당이 오늘 또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이 검사 징계 법안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는 검찰총장만 검사를 징계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한테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 외부 통제력을 강화하겠다. 검사 징계권을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가지도록 개정하는 법안. 그렇게 되면 이제 행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뭐 이제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 통과시키려고 했던 법안으로 거론됐던 게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인데 네. 이거 처리는 천천히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즉시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이거든요. 당선과 함께 기존의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들이 중지되는 법안. 요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네, 그러니까 불소추가 어디까지냐 이 논란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은. 헌법 84조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없애겠다는 내용인 거고. 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 행위 부분을 삭제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역시도 이거는 허위사실 선거 기간 중에 허위사실 공표하면은 안 되죠. 근데 글과 말 중에 그러니까 말로 하는 부분은 삭제하겠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는 이제 죄에서 삭제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금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그 내용의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면소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다음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숫자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음흠. 이거는 지금 좀 여론을 의식해서 좀 속도 조절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지금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것도 있고 어제 통과한 것도 있고 막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요 법안들은 일단은 본회의에 안 올려요? 네, 속도 조절을 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랑 오찬할 때 비판적으로 요 내용들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우려된다라고 했더니 그 김 비대위원장의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처리 안 할 수도 있고 법원조직법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일단 속도 조절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김주일 평론가. 예. 어제가 사실은 임기 첫날이었는데 음. 첫날이었는데 굉장히 뭔가 입법부가 국회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할 분담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런 법안들을 지금 빨리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수사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특검법들을 다 올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안 됐던 거. 하나의 시그널은 이 수사를 지연시키지 않고 임기 초반에 어쨌든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빨리 처리하겠다. 왜냐하면 특검은 특히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이제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속도 조절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막 무한정 늘어질 수도 있고 빨리 하려면은 초스피드로 할 수 있고 이거는 근데 어쨌든 예측 가능성이 특검이 높다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성장 회복 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당은 성장 회복, 통합 이런 거 강조하죠. 당은 나머지 거기 그 외 일들을 빨리 이런 특검이라든지 이런 걸 다 처리하겠다. 좀 투트랙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하나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좀 이제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모든 거를 다 그럼 특검으로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은 김건희 특검은 그냥 검찰이 사실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고 그 수사를 그냥 맡겨도 되거든요.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 이것도 역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윤석열의 사람 그리고 특히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석열 구속 석방을 시켜준 사람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못 건데 믿겠다. 검찰총장은 임기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검찰총장이 정권 바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서 임기제인데 네. 또 임기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바뀌면은 또 사의를 표명하고 이런 뭐 이게 복합적으로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나가라는 압박 아니냐. 검찰 너희한테 이거 안 맡기겠다. 이거예요. 수사 안 맡기겠다. 다 특검 그래도 뭐 검찰들이 파견돼서 수사를 하기는 해요. 근데 네. 검찰총장의 지휘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특검으로 가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심우정 나가라는 시그널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공직선거법, 뭐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 일부 이제 야당의 비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1인을 위한 법이다. 그런 거 안 중요하다. 이거는 빨리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논란 개의치 않겠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오늘 통과시키진 않네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속도 조절이 예를 들면은 네. 이거를 숙려를 해가지고 반년을 하고 그런 게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아니다. 예. 그러니까 며칠 상간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이거는 아마 매우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죠. 국민의힘 내용. 국민의힘 어제 상황 어땠어요? 어제 갈등이 표출이 됐는데요. 일단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해단식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은 거고요. 동시에 당내 민주주의가 붕괴됐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 붕괴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후보 선출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하고 단일화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쌍권 지도부를 비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반면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패배를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타산지석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야 된다라고 한 건데 이건 친한계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스스로 해제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직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 턱걸이 영상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권 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시사가 되고. 턱걸이 영상을 올렸어요? 네,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리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당권 유지하려는 걸로 보이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의원들 단체 SNS 방에서 공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기호 의원이 김문수 전 장관 옹립해야 된다, 당대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글을 쓴 걸 인용해서 올렸더니 친한계에서 막 비판하고 이런 글들이 쭉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또 친한계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물러나야 되고 권성동 원내대표 사죄하고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내용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오늘 예상했던 대로 네. 본격화되고 있는 국민의힘 내홍 상황까지 일단 정리를 해드리죠. 그리고 어제 뉴스연구소에서 저희가 이 최종 득표율 관련해서 쭉 소개를 하는 과정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경남 39.4%, 경북 25.52%, 대구 23.22%, 부산 40.14%. 수치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정정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